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주환님 유튜브 채널 영상 그리고 루퍼트 스파이라의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험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괴로움들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경험 자체를 제대로 아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의 진짜 본성, 이걸 꿰뚫어 보면요, 놀랍게도 그 경험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이걸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뭐랄까 영적인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세상,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은 항상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점이죠. 과거는 그냥 기억이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누가 또는 무엇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탐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너무 당연하게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나가 경험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본다, 내가 이걸 느끼고 있네 이렇게요. 근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스파이라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권하는데요. 내 몸의 감각, 예를 들어 아프거나 가려운 느낌, 아니면 내 마음 상태, 어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요. 이것들도 가만히 보면 내가 알아차리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대상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물들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이제 경험하는 주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라 논의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와, 제 몸의 느낌이나 제 생각, 감정까지도 경험되는 대상이다. 내가 아니라.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진짜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 주체는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바로 그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몸의 감각, 마음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바깥 세상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존재. 스파이라는 이것을 순수한 알아차림, awareness 또는 의식, consciousness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아, 알아차림이요? 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 라고 그냥 알고 있는 그것. 마치 텅 빈 스크린 같은 거죠.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스파이라는 이걸 I am presence, 우리말로는 현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순수한 알아차림은 경험의 내용,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책에 글자들이 써 있잖아요. 그 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 종이 자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종이요? 네. 우리는 보통 글자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그 종이는 잘 의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종이가 없다면 글자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배경 같은 겁니다. 아하, 비유를 들으니 조금 감이 오네요. 근데 여전히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좀 뭐랄까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좀 느껴보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라는 직접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건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경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경험, 그러니까 저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 자체에는 그런 객관적인 특성, 그러니까 크기나 색깔, 모양 같은 퀄리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하는 건 대상으로서의 저에 대한 설명이지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수한 주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순수한 알아차림은 한계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I am 뒤에 무엇이다 라고 붙이는 순간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규정하면 한계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냥 순수한 I am 그 존재 자체에는 그런 규정이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와, 듣다 보니 정말 깊은 내용인데요.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의 괴로움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이 변치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 이 의식이 모든 경험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내 존재의 중심을 그 변화하는 경험 내용이 아니라 이 변치 않는 알아차림에 두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험들, 뭐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것들의 예전처럼 막 압도당하거나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동일시되지 않는다. 네, 마치 폭풍우가 쳐도 등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파도, 즉 경험은 계속 오고 가지만 등대인 나 자신, 이 알아차림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파도가 아니라 등대임을 알 때 그 파도의 위협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나와 경험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불이론적인 관점과도 통하는데 중요한 건 경험의 내용물에 막 휩쓸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공간,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를 그냥 통과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계속 변하는 경험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달리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 변치 않는 알아차림, 그 자체, 여기에 우리 존재의 진짜 본질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표도 어떤 막 특별하고 신비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순수한 알아차림을 그냥 발견하고 거기에 편안하게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여러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내면의 평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경험이라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경험 내용에만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그 텅 빈 배경으로서의 당신 자신을 문득문득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